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한국도로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차로수의 균형이 왜 그랬던 건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랬던 것인가 라는 제 추측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실제 모습을 떠올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모습들을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은 캐나다입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죠. 지금 보니까 5차선 도로예요. 두 개 차선이 갈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한 차로 줄어듭니다. 400m 전방이네요. 4차선이 3차선이 되는 것이고 또 3차선이 저 앞에서 줄어듭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두 개 차로만 남는 거죠. 왼쪽에 보면 1A 고속도로 웨스트입니다. 5차선 도로가 갈라져 나가고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바뀌는 과정을 이 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 갈라지는 구간에서 차로수의 균형을 철저하게 지킨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한국의 도로관계자분들, 그 중에서도 교통공학자분들 좀 찡하십니까? 여기는 67번 도로입니다. 제 목적지는 대구입니다. 2차선 도로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300m 전방이 되었는데 이런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표지판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표지판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아주 옛날에 이 도로가 1차선이었다 칩시다. 그때는 딱 맞는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이 표지판은 방향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운전자에 가장 필요한 차로 정보가 빠졌어요. 어떤 차로를 타야 대구를 가는 것이고 어떤 차로를 타야 성주 선남을 가는 건지 그 정보가 빠졌어요. 이게 선진국 도로였다면 1, 2차선 모두 대구를 갑니다. 그리고 성주 선남이 저 앞에서 한 차로가 갈라지겠죠. 갈라지는 보조차로에서 생길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1차로가 대구, 2차로가 성주 선남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죠. 아마 퍼센트 따지면 훨씬 높을 겁니다. 표지판 담당자분,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아까 그 표지판을 보고 어떤 차로를 타야 되는지 퀴즈를 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표지판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80이면 1초에 22m를 가죠. 그러면 아까 300m였죠? 300m를 지나는데 13초 걸립니다. 13.6초. 딱 보아니 저 갈라지고 있는 게 보여요. 또 당했구나.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갈라지는 순간까지 이 표지판을 걸어놨어요. 어떤 차로가 대구고 어떤 차로가 성주선남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차로수의 균형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시작했듯이 선중역이었다면 1, 2차로 모두 대구형입니다. 그리고 성주선남은 보조차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로관계자분들 모르시죠?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이게 차로수의 균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은 그 공식에 부등호 있죠? 그것 때문에 막 피해가려고 하죠? 이게 정석입니다. 알고 계세요? 몰랐으면 지금 배우세요. 2차로로 왔죠? 두 개 차로로 왔습니다. 한 차로 갈라져 나갑니다. 하지만 주차로는 두 개 차로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차로로 줄어들려면 갈라진 다음에 이거 한 차로 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캐나다 사진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버젓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표지판은 부가적인 겁니다. 주가 차로수의 균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섬찟해요. 다행히 이날은 차가 없었어요. 만약에 1, 2차로에 차가 많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도로 관계자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네이버 거리뷰 모습입니다. 저 승용차 운전자
저하고 상황이 똑같죠?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운전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지도로의 도사들이라 그냥 이런 걸 다 무사히 알고 다니는지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데 헷갈리는지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다니세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경남 진주 근처입니다. 여기 2차선 도로예요. 여기는 이른 아침입니다. 저 앞에 해가 보이죠? 굉장히 눈이 부셨어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런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바뀐답니다. 저는 합천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로 정보가 없어요. 이 표지판에 차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내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될까? 아니 1차로를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고 좀 더 가보기로 했어요. 좀 더 가니까 이렇게 뭐 화살표가 있더라고요. 1차로에는 직진 표시가 있고 2차로 우회전 표시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블랙박스라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햇빛 때문에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갔더니 앞불싸 똑같죠? 여기서도 차로수의 균형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차로수의 균형을 지켰으면 1, 2차로 모두 직진입니다. 아까 봤던 이거 아닙니까? 마지막 구간에 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 앞에 보이는 거 있죠? 표지판을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왼쪽이 합천, 오른쪽이 뭐.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 야간, 악천 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관계자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하시나요? 여기는 전북 무주 근처입니다. 2차선 도로죠? 똑같습니다. 300m 전방이라면서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한국식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에도 차로 정보가 없고 방위 표시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19번 국도를 타고 장계 쪽으로 갑니다. 저 앞에 흰색 승용차를 보세요. 똑같죠? 저분도 직진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꿨어요. 그 뒤에 있는 이 봉고 트럭, 이분은 현지 주민인 것 같아요. 직진하기 위해서 1차선에 벌써 있었거든요. 여기서 2차로가 우회전이라는 표시는 바닥에 그려있는 이 우회전 표시 있죠? 이게 3개인가가 있어요, 바닥에. 이게 답니다. 자, 도로 관계자분들, 좀 심각해져 있지 않나요? 자, 여기는 진주 남쪽입니다. 2번 국도고요. 제한속도가 80km 구간입니다. 이런 표지판에 나타났어요. 400m 전방. 이것도 물론 한국식 표지판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식이죠. 방향 정보만 주고 있어요. 차로 정보가 없죠. 나머지 운전자가 해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로 관계자분들은 이거 탁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겁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 중생들은 정말 힘듭니다. 퀴즈풀을 해야 됩니다. 시속 80km, 초속 22m로 달리면서 문제풀이까지 해야 돼요. 기상이 나쁠 때는 그 워크로드가 훨씬 가중되겠죠. 이 그림을 딱 보면 두 개 차로 모두 직진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똑바로 가고 오른쪽에 차선 하나 생기면서 창원 문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 그림상은 그래요. 가다 보면 이렇게 차로 안내 표시가 있어요. 이런 구간 별로 없죠?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 굉장히 잘 아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1차선을 바꾸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를 갈 때는 섬찟했어요. 이 표지판이 너무 늦게 나타나거든요. 이 표지판이 도로 갈라지는 것부터 약 189m 전방에 있습니다. 189m면 시속 80km를 달렸을 경우 8.6초 걸리네요.
물론 이 구간에서 80km를 달릴 사람은 별로 없겠죠. 감속을 했겠죠. 하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8.6초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얘는 훨씬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이제 합류하는 구간이 있어요. 합류하는 구간 바로 다음에부터 시작했으면 제일 맞았을 것 같아요. 여긴 교량 구간인데도 점선이네요. 이거 위법 아닙니까? 교통관계자분들, 이거 위법이잖아요. 여기 실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또 점선을 해놓은 겁니까? 여기만 예외가 되는 겁니까? 실선은 시야 보장이 안 되는 곳, 시거 보장이 안 되는 곳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법도 이상하잖아요. 그거 왜 안 고치십니까? 우리가 고칩니까?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차로수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죠? 두 개 차로가 왔으면 갈라진 거 하나 갈라지고 주차로 두 개 차례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안 됐죠? 여기는 경기도 가평 근처입니다. 46번 국도고요. 2차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비에서 왼쪽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100m 전방이라네요. 저는 춘천 쪽으로 갑니다. 역시 한국입니다. 여기 실선을 그었네요. 법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교량에서는 실선이랍니다. 여기도 차로수의 균형을 어겼습니다. 그죠? 두 개 차로가 오다가 하나 갈라지면 주도로는 두 개 차로가 되잖아요. 하나가 됐습니다. 갈라졌죠? 오른쪽은 갈라지는 동선이 보이죠? 갈라지는 순간에는 여기 한 차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두 개 차로가 됩니다. 저는 이 순간에 미친 새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대상은 누군지 아시죠? 잠깐 거꾸로 가봅시다. 저 앞에 저 승용차 지나가는 것이 두 개 차로였죠. 여기 왜 두 개 차로 안 되는 겁니까? 옆에 동선을 크게 만들었으면 주동선이 두 개 차로가 돼요. 차로수의 개념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참 대단들 하세요. 대단들 하셔요. 제가 여기서 왜 욕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는 포항 근처입니다. 방향 정보만 주고 있죠? 차로 표시도 없고 방위 표시도 없습니다. 1km 전방이랍니다. 조금 전에 노면에 지명이 써 있었거든요. 그게 1차로를 타라는 건지 그쪽으로 얘들을 가라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분홍색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이죠. 2차로에 나타났어요. 이 노면 색깔 리도선이 나타나면 한국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표시가 1km 전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서 갈라지는 구간에 표지판이 더 있습니다. 여기도 2차선이었죠? 한 차로가 갈라집니다. 오른쪽이 갈라져요. 그런데 주동선은 한 차로입니다. 차로 수행이 또 깨져 있죠. 근데 좀 더 진행해보고 제가 여기서도 소리를 쳤어요. 갈라지고 나니까 갈라진 동선이 두 개 차로입니다. 주동선이 한 차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동선이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왼쪽이 부동선인 거죠. 그럼 여기도 요 전에 그 춘천 부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왜 2차로를 한 차로로 만들었을까요? 갈라지는 구간에서. 도로 면적도 꽤 넓어요. 그럼 갈라지는 부분을 두 개 차로로 만들었으면 차로수의 균형 개념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갈림이라고 표지판을 만들어줘야죠. 왼쪽이 갈라지는 곳이다 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왼쪽이 출구 전용, 그 다음에 왼쪽 차로라고 맨 위에다가 레프트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알아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한국의 도로 관계자분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아까랑 같은 개념의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1차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었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 차로에 녹색과 분홍색이 칠해져 있어요. 여기도 또 뭔가 문제 구간이구나. 이게 느껴지죠? 자,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갈라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2차로도 직진이 되네? 괜히 차선을 바꿨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정상이잖아요. 정상. 차로수의 균형이 지켜준 곳입니다. 정상입니다. 너무 반갑죠? 정상도로를 만나니까. 근데 정상도로를 만났음에도 저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인지할 수가 없었고 1차로를 바꿨어요. 너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저도 여기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길 지나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표지판 보고 또 그렇구나 투덜투덜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길 만드신 분들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뭐 사족을 걸자면 정상도로에 노면 색깔 유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도로 표면에 떡칠해 놓습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희한한 광경이죠. 자, 여기는 강원도 태백 근처입니다. 2차선 도로예요. 저는 직진을 합니다. 근데 내비에서 1차로를 타랍니다.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오른쪽에 차로가 줄어든다는 표시가 있네요. 차로수의 규정이 지켜진다면 분기된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차로가 하나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길바닥에 색깔 유도선이 칠해져 있어요. 옆에 보니까 뭐 1차로 태백 뭐 아주 희한하게 써놨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안내 정보를 차로 위에 대자는 거예요. 이 차로 위에다가 옆에도 이게 써놓는다고 보입니까? 길바닥에 써놓는다고 이게 여기 눈 오면 보입니까? 저 앞에 조그맣게 써놨죠. 저렇게 한쪽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차로 위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표지판 담당자분들 왜 여기다 해놓으면 안 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이것도 분기 직전에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훨씬 전에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 차로에다가 여기 1차로, 2차로 써놨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차로는 태백, 화살표 아래. 그리고 2차로 위에 여기는 도계,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차로 수익 규정이 깨졌습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 근처입니다. 한국식 표지판이 또 있죠. 여기는 방위 표시가 있네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400m 전방이랍니다. 저는 속리산 보원 쪽으로 갑니다. 저 앞에 표지판 똑같은 게 있고 길바닥에 분홍색 선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1차로도 분홍색, 2차로도 분홍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처음에 이 길을 갈 때 엄청 헷갈렸습니다. 제가 오는 차로 정보는 표지판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길바닥에 칠해져 있는 색깔 유도선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길바닥에 써 있는 지명입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난센스죠, 난센스. 갈라지기 직전에 써 있습니다. 이 전에도 있는데 그게 방향 정보인지 아니면 차로별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핵심은 차로수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도로관계자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차로수의 균형 개념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운전자가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지
인지가 되십니까? 그리고 교통공학자분들은 아시죠? 이런 예시가 다 쓰이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그 부등호 공식을 끌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도로는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코미디까지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구를 52바퀴만큼 돌았다. 그리고 한국을 200만 킬로 운행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을 보면 표지판 같은 걸 보고 척척척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도로인지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셔야 된대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제 생각엔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순탄했을까? 이분들은 경력이 적었을 때는 어땠을까? 트럭 운전자가 가장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차로수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불량도로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트럭 운전자들용 내비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전한 지 43년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살았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살면서 제가 그 나라를 처음 살아보는 거였음에도 운전하면서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란 나라,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30대 중반까지 운전했던 한국에 돌아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달리면서 표지판을 보고 퀴즈 풀어야 되고 갑자기 한 차로가 확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들은 볼 수 없는 구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높은 수준에 도달하신 그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셨을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거죠. 이거 빨리빨리 캐치 못하면 도로에 나오지 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그런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초보 운전자도 있고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김여사도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눈이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도로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어울려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가들만이 아니에요. 차로수의 균형이 적혀있다면 여기서 뭐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분기된 다음에 조합해서 한 차로 줄어드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차로수의 균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표지판도 이상하지, 차로 정보가 없지, 여기는 분홍색 2개를 칠해놨지. 코미디의 연속입니다. 도로관계자 여러분들, 교통공학자분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까? 한국의 운전자들 힘들게 만들어주자. 그런 약속하셨습니까? 왜 한국의 운전자는 이런 불량도로에서 다녀야 됩니까? 생각할수록 한국의 운전자들이 너무 측은합니다. 불쌍합니다. 남들은 하지도 않아야 되는 고민을 왜 한국 운전자는 해야 됩니까? 그 답을 교통공학자분은 아셨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커밍아웃 하세요. 그리고 도로를 바꾸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바꾸세요. 이거 그대로 쓸 겁니까? 쓸 수 없죠. 아까 세종시에 있던 것처럼 바꾸세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도로는 설계 단계부터 적용시키십시오. 그건 저 같은 일반인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한국 도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